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려요. 안녕하세요. 의지의 모아모아 진행을 맡고 있는 신지율입니다. 저희가 3월 신학기 특집으로 초등학교와 중학교 입학 준비 컨텐츠를 다뤘는데요. 아직 못 보신 분들은 구독하시고 좋아요 해주시고 꼭꼭 챙겨보시길 부탁드릴게요. 그리고 오늘은 이제 고등학교 입학 컨텐츠로 찾아오게 됐습니다. 오늘 초대한 손님은요, 바로 고등학교에서 직접 아이들을 가르치고 계신 제주중앙여자고등학교 고현옥 선생님 나와주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오늘 나와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혹시 저희 방송 보신 적 있으신가요? 저 고교 학점 문제 관련해가지고 이렇게 링크를 타다가 의지의 모아모아를 보게 됐는데 또 익숙한 사람들이 나와서 네. 제주도에서도 이런 영상을 촬영하고 홍보를 하는 모임이 있었구나 알게 되었습니다. 구독하셨나요? 예, 구독했습니다. 감사드립니다. 네, 구독자님이네요. 오늘 선생님과 함께 고등학교 생활에 대해서 궁금한 점들을 다 여쭤보면서 하나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제주도 고등학교 중에는 남고와 여고가 좀 많은 듯한데 지금 근무하고 계신 학교도 여고이잖아요. 이제 남고도 그 전에 오래 근무하셨고 이 남고와 여고의 분위기 차이가 좀 있을까요? 많죠. 근데 제가 15년 정도 이전에 중앙여고 근무하고 그 이후는 계속 남자고등학교만 있다가 다시 중앙여고로 돌아왔는데 15년 전에 있던 친구들의 모습하고 지금 친구들의 모습은 좀 많이 다른 것 같아요. 그리고 점점점 이게 해가 거듭될수록 남학생들하고 여학생들의 차이가 조금 덜해지는 느낌이 있는데요. 이게 뭐 매스미디어의 영향인지 아니면 SNS 영향인지 모르겠지만 학생들의 자기의 의견을 이렇게 자신있게 발표하는 친구들이 점점 줄어드는 것 같은 느낌은 있어요. 오히려 점점 줄어드는 거예요? 반면에 남학생하고 비교했을 때 여전히 여학생들이 조금 더 활발하긴 한데요. 뭔가 질문을 던졌을 때 그 질문에 대한 답을 하는 과정에서 보여주는 모습들이 과거에 15년 전에 친구들하고 지금 친구들은 조금 표현 방식도 다르곤 하죠. 예, 근데 질문하신 게 남자 고등학교고 여자 고등학교 차이인데 수업 시간에 들어갔을 때 반응은 여학생들이 조금 더 선생님을 생각을 많이 해줘서 박수도 쳐주고 호응도 해주고 리액션이 있구나. 여학생들은 어떤 반 들어가면 내가 벽에다 대고 말을 하나 싶을 때도 있을 정도인데 여학교는 안 그렇고 좋은 점이죠. 남학생분들 많은 리액션 부탁드립니다. 선생님들을 위해서. 제가 듣기로는 선생님께서 교무부장을 오래 하셨다고 들었거든요. 그래서 이 신입생 입학과 관련한 문의도 굉장히 많이 받으실 텐데 이 신입생 친구들이 고등학교 입학하면서 가장 많이 궁금해하거나 어려워하는 부분이 있을까요? 일단 학교 분위기가 어떤가에 대한 질문을 꽤 많이 하시고요. 또 부모님들도 마찬가지예요. 그리고 제가 시내 학교가 아니라 읍면지역 학교에 있을 때 우리 학교 신입생 모집으로 하게 되면 뭐 학교가 다 거기서 거기라고 생각하는 친구들이 제일 먼저 하는 질문이 급식은 맛이 있나요? 중요하죠. 이런 질문을 하거든요. 네. 근데 급식도 학생들 선택에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 같고요. 목이 바뀐다는 소문이 있는데 그 목이 어떻게 될까요? 최근에는 생활복이 있냐 없냐 가지고 또 생활복에 관련된 질문들도 많이 했었습니다. 근데 무엇보다 중요한 건 학생들이 갖는 관심하고 학부모님들이 갖는 관심, 학교에 대한 관심이 조금 차이가 있다는 거죠. 근데 학교 입장에서는 학생뿐만 아니라 학부모님들의 니즈까지도 이렇게 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데 어떤 경우에는 학부모님들이 학교에 오셔가지고 이런저런 요구들을 굉장히 많이 해서 이랬으면 좋겠다 저랬으면 좋겠다. 근데 어느 학교는 이랬는데 우리 학교는 왜 안 해주느냐 이런 요구들이 있는데 학교마다 조금씩 다른 특색이 있는데 그 특색을 조금 이해해 주시면 학교마다 좀 유니크함이 더 빛나지 않을까 싶긴 하거든요. 예. 학부모님들이 원하시는 부분들이 되게 많고 그걸 충족하고자 하지만 조금 어려운 부분도 존재는 하는 거네요. 그러니까 학부모님들이 생각하는 학부모님들도 100이면 100분이 다 다른 요구사항이 있고요. 학생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학교 입장에서 어쨌건 우리 친구들이 학교 왔을 때 학교가 좋은 곳으로 기억되고 행복한 곳으로 기억되게끔 여러 가지를 세팅하고 친구들한테 제공하거든요. 근데
그게 우리 친구들한테 마음에 쏙 드는 친구도 있고 조금 아닌 친구도 있겠죠. 근데 학교는 어쨌든 과거에 뭐 학생자님이 다니실 때나 생각해보면 과거의 학생들의 요구보다 최근에 학생들의 요구를 더 많이 반영하려고 노력하는 건 사실입니다. 조금씩 더 개선하고 나아가려고 하는. 네. 지난번에 고교 학점제를 다루면서 잠깐 얘기를 나누기는 했는데 이 고등학교 교육과정이 조금 어려운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 고등학교는 선택교육과정이라고 알고 있는데 이걸 간단히 설명해 주실 수 있으실까요? 그러니까 과거에는 학교에서 이거 배워라 하면 이거 배워야 되는 거다 하고 배웠는데 최근에는 그러니까 가장 기본적인 것들은 학교에서 다뤄야 하는 것들은 친구들한테 제공을 해주고요. 본인이 흥미를 갖거나 본인의 진로와 연결된 것들을 선택할 수 있다는 게 고교학점제의 가장 큰 차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과정에서 뭐 우리 친구들이 원하는 과목들이 다 개설되지 않을 수도 있어요. 학생들의 요구가 굉장히 다양하니까 그런 요구들을 다 반영하지 못해서 좀 안타깝긴 한데 제도적으로 그런 요구들을 이렇게 만족시켜주기 위해서 노력하는 제도들이 하나씩 또 생겨나고 있으니 크게 요구하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근데 고교학점제 초기에는 학생들의 반응이 굉장히 다양했거든요. 선택 과목도 굉장히 다양하게 학생들이 희망하고 개설을 요구하고 했는데 최근에 들어서는 좀 특정 과목으로 몰리는 경향이 있는 것 같아요. 뭐 대학 입시, 뭐 학생들의 관심, 이런 거 이게 좀 재밌더라 이런 교과 운영 이런 거에 따라 학생들이 좀 달라지는 게 있는 것 같더라고요. 이게 또 공통 과목이라는 게 있고 선택 과목이 있다고 들었거든요. 근데 선택 과목의 경우에는 이제 학교에서 선택하는 과목도 있고 학생 개인이 본인의 진로에 따라서 선택하게 되는 과목들이 있어서 사실 그 경우의 수라고 해야 될지 선택의 폭이 되게 넓어졌을 텐데 혹시 이 학교가 어떤 과목을 갖고 있는지 혹은 어떤 과목을 선택할 수 있는지 미리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각 학교에서 개설되는 과목에 대해서 학교 홈페이지에 교육과정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학교뿐만 아니라 다른 학교들도 이렇게 학부모들에게 학생들에게 서비스 차원으로 우리 학교에서 개설된 교육과정은 이겁니다 라고 정보 공시뿐만 아니라 학교 홈페이지에서도 충분히 공개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아까 처음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과거에는 이 과목이 다 정해져 있다면 지금 1학년 학생들이 내년에 배울 선택 과목하고 현재 2학년 학생들이 배운 선택 과목은 달라질 수 있거든요. 학생들이 어떤 쪽에 선택을 하느냐, 어떤 과목을 개설을 요구하냐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게 고교학점제의 매력이라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그 많은 학생들이 어떤 과목을 선택할지 고민을 하게 될 것 같은데 학생들이 과목을 선택할 때 학교에서 어떤 도움을 받을 수 있고 그리고 가장 고려해야 할 점은 무엇일지 조금 선생님의 입장에서 조언을 해주신다면. 선택 과목을 결정하는 데 있어가지고 친구들하고 논의를 굉장히 많이 하고요. 그 다음에 선배들하고도 굉장히 얘기를 많이 하는데 이 선택 과목과 관련해가지고 최종적으로 학생들한테 가장 큰 도움을 준 사람이 누구냐라고 설문조사 했을 때 그 결과를 살펴보면 담임교사, 그다음에 교과교사라는 응답이 제일 높았어요. 그러니까 내가 학생이 가고자 하는 진로가 어느 쪽인지 내가 갖고 있는 흥미가 어느 쪽인지를 알게 되면 그거 가지고 담임선생님이랑 그 다음에 교과 담당 선생님이랑 그 다음에 뭐 학교의 진로를 담당하신 선생님이랑 상담을 하면서 본인에 맞춰가지고 과목을 선택하는 게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뭔가 그렇게 상담할 수 있는 분들이 계시다는 건 정말 좋은 것 같아요. 혹시 배우고 싶은 과목이 있는데 학교에 없어서 못 배우는 경우도 있을 수가 있나요? 이런 경우에는 어떤 식의 도움을 받아야 될까요? 그 학생들의 요구사항이 굉장히 다양하잖아요. 그래서 학교가 그 요구사항들을 다 반영해서 과목을 개설할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 학교에서는 뭐 특정 과목 A라는 과목에 학생들이 몰려있고 B라는 과목을 선택하는 친구가 소수일 수 있잖아요. 근데 이웃학교를 봤던 이웃학교에서도 마찬가지라면 2개의 학교가 연합해서 또는 3개, 4개 복수의 학교가 연합해서 공동교육과정이라는 걸 개설합니다. 그래서 특정 학교에서 조금 업무적으로 조금 부담은 되지만 우리 학교에서 이 과목을 개설할 테니
이쪽 학교에서도 수강생 희망 조사해 주시고 보내주시면 공동교육 과정으로 운영하겠습니다 하고 하거든요. 코로나19로 인해서 학교 환경이 굉장히 많이 바뀌었는데요. 네. 그 공동교육 과정을 운영함에 있어도 코로나19 영향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과거에는 공동교육 과정 하면 친구들이 특정 요일, 뭐 방학기가 방학이면 방학, 그다음에 뭐 학기 중이라면 주말에 모여가지고 교육 과정을 운영했다면요. 이제 온라인으로 운영도 하고요. 네. 심지어는 작년에 중앙여자고등학교에서는 정규 수업 시간에 네. 온라인으로 이웃한 여러 개 학교하고 온라인 공동교육 과정을 했어요. 그러니까 심리학이라는 교과목에 대한 학생들의 관심은 많아지는데 심리학을 다 개설해 주지 못하니 중앙여고에서 심리학 강사를 초빙하고 강사님이 매주 뭐 특정 요일, 특정 교시에 계속 수업을 해요. 그걸 온라인으로 다른 학교 친구들도 같이 온라인으로 수업에 참여하면서 학생들이 요구사항을 반영하게끔 노력하고요. 그 온라인 공동교육과정뿐만 아니라 공동교육과정을 개설하는 폭이 점점 넓어지고 과목도 굉장히 다양해지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뭔가 그런 식으로 다른 이웃 학교와 함께 이 교육과정을 들을 수 있다는 건 학생들한테 과목 선택의 폭이 훨씬 넓어지는 거여서 학생들 입장에서 너무 좋을 것 같아요. 고교 학점제와 관련한 이런 선택 과목들에 대해서 되게 잘 말씀해 주셨는데 이제 대학 입시에 대해서 여쭤볼 거예요. 사실 고등학교에서 빼놓을 수가 없잖아요. 이 고등학교의 성적 산출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뭐 내신 성적 아니면 등급제 이런 부분들이 고등학교 성적에 대해서 학생, 학부모님들께 설명 부탁드려요. 뭐 중학교에서 진학을 꿈꾸는 친구들, 고등학교 와가지고 하는 친구들도 다 굉장히 잘 알 텐데 부모님도 굉장히 잘 알고 대부분의 과목은 9등급제로 상대평가가 이루어집니다. 잘하는 친구, 뭐 상위 4% 친구들은 1등급을 받고요. 그 다음에 7% 그 이하의 그 밑에 7% 친구들이 2등급을 받고 이런 구조였는데 방금 말씀드린 선택 과목들이 도입되면서 성취평가라는 게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뭐 어떤 과목들은 A, B, C, D 5단계로 평가하는 과목도 생겼고요. 또 어떤 과목들은 3단계로만 평가하는 과목들도 생겨가고 있습니다. 이 9등급 상대평가에서 각 과목마다 9등급 상대평가를 가지고 얘를 뭐 단위수로 곱해서 환산시켜서 대학교 갈 때 내신으로 반영을 하는데요. 마찬가지로 5단계로 평가하는 과목들, 얘네들도 성취평가제여서 그렇게 5단계로 평가하는 과목들에 대해서도 각 대학마다 각 대학 나름의 방식으로 내신 성적으로 산출을 하고 있는데 9등급제로 산출하는 거에 비해서는 영향력이 조금 약하죠. 네. 9등급제, 기존의 9등급제가 있고 이제 고교학점제가 시작되면서 성적 산출의 방식도 살짝은 변화하게 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꼭 고교학점제가 도입돼서라기보다는 21세기를 준비하면서 학생들에게 지식을 주는 게 아니라 지혜를 준다는 방법으로 이렇게 개설된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얘들 일렬로 줄 서는 게 아니라 일정 수준에 가면 인정해주자는 취지로 성취평가제도 도입됐는데 이걸 또 대학교에서는 학생 선발에 사용돼야 되기 때문에 그걸 가지고 줄 세우는 건 좀 안타까운 현실이죠. 아이러니하고 약간 안타까운 그런 현실이네요. 이 아이들이 학습 부분 외에 생활과 관련한 부분도 굉장히 질문하고 싶은데요. 전체적으로 아이들의 하루 학교 생활 스케줄이 어떻게 되는지, 뭐 몇 시에 등교하고 수업 시간이나 휴식 시간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해요. 중앙여고를 기준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학생들은 8시 30분에 1교시가 시작됩니다. 그래서 진짜요? 그때 시작돼요? 등교하는 게 아니라 8시 30분에 1교시가 시작돼서요. 학생들이 8시 20분 정도까지는 교실에 들어가서 담임선생님을 만나죠. 8시 30분부터 시작해서 50분간 수업을 하고요. 중학교 때는 45분 수업을 합니다. 45분 수업, 10분 휴식 이렇게 진행된다면 고등학교는 50분 수업하고 10분 휴식 이렇게 진행이 됩니다. 그리고 최근에 들어서 이 고교학점제 선택 과목 관련해서 학생들이 본인이 선택한 과목으로 이동을 해야 되잖아요. 당장 1학년은 중학교 때와 달라진 점이 있다면 그냥 수업 시간이 5분 길어진 거라면 2학년, 3학년 때부터는
선택 과목에 따라서 학생들이 계속적으로 이동해야 되기 때문에 네. 뭐 블록 타입으로 묶어서 같은 과목을 2시간 연속으로 하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특정 요일, 특정 교시에는 학생들이 본인이 선택한 과목을 수강하기 위해서 뭐 1반부터 10반까지 다 헤쳐서 네. 본인이 선택한 과목, 나는 뭐 화학을 들을래, 나는 뭐 생활과를 들으려면 선택한 과목에 따라 가지고 수업 듣기도 됩니다. 그걸 조금씩 다르고요. 그 다음에 더 맛있는 점심시간 기다리고 있겠죠. 점심 먹고 휴식을 좀 취하다가 다시 오후 수업을 하고요. 근데 과거 고교학점제의 장점이라고 평가하는 것 중에 하나가 학생들이 본인의 희망한 과목을 선택해서 들었기 때문에 수업 참여가 과거보다는 조금 더 학생들이 적극적으로 변했어요. 그래서 학생들이 아침 일찍 학교 와가지고 밤늦게까지 있는다고 얘기는 하지만 그래도 본인이 희망에 따라 들으니 조금 나아졌다고 생각합니다. 학습 분위기가 나아진 걸 느끼시는 것 같아요. 고등학교도 방과후 수업이 진행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초등학교와 중학교와는 어떤 점이 다른지 그리고 어떤 프로그램들이 진행되고 있는지 궁금해요. 초등학교, 중학교와 마찬가지로 특기적 수업 위주의 방과후도 개설됩니다. 근데 특기적 수업만 하는 게 아니라 앞서 얘기 나왔던 것처럼 대학 입시에서 자유로울 수가 없기 때문에 대학 입시를 위한 과목들, 수능 과목이죠. 수능 과목들을 개설하고 학생들이 심화 공부하는 과목들도 굉장히 많이 생기는 편이죠. 그렇다고 해서 뭐 특기적성이 무시되는 건 아니고요. 뭐 방과후에 뭐 국악 연주를 하기도 하고 뭐 운동 좋아하시는 운동을 위해서도 개설되고 있습니다. 또 학생들이 과거에 우리 부모님들이 학교 다니셨을 때는 무조건 해야 됐지만 지금 학생들이 방과후 과목마저도 선택해서 듣거든요. 그러니까 정규 교육과정만 학생들이 선택권을 주는 게 아니라 방과후 과목, 방과후 학교 선택에도 학생들이 자기에게 필요한 과목, 본인한테 필요하고 본인이 흥미를 갖는 과목 선택해서 듣게끔 변화되어 오고 있습니다. 와, 정말 그 정규 교과 수업 외에 이런 방과후 수업까지 학생의 선택의 폭이 훨씬 늘어납니다. 이런 대학 입시를 준비하고 하다 보면은 그리고 공부량도 굉장히 많기 때문에 학생들의 심리적인 부담이나 학업 스트레스도 또 되게 클 것 같아요. 조금 정서적인 보듬음이 필요한 친구들이나 마음 건강에 대해서도 굉장히 많이 신경 쓰이실 것 같은데 이런 친구들에게 아니면 그들의 학부모님들에게 해주고 싶은 조언이나 말씀이 있으신가요? 고등학교에 오면 이 사춘기를 뭐 빠른 친구들은 중학교에 하지만 고등학교에 와서 사춘기를 겪는 친구도 많고요. 그 과정에서 마음의 상처를 입는 친구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뭐 친구 간에도 그렇고 뭐 성적에 대한 스트레스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요. 뭐 가정에서도 부모님들 당연히 우리 친구들 사랑하시니까 친구들 관심도 많이 있을 텐데 학교에서도 마찬가지 부모님 못지않게 학생들이 편안하게 학교 다닐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각 학교마다 클래스라는 게 있어서 우리 학생들의 문제를 파악하기 위해서 사전 검사도 하고요. 그 다음에 학생이 내담해서 상담을 요청한 경우에 성심성의껏 학생들하고 상담을 하고 있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 우리 상담 선생님이 굉장히 많은 친구들하고 상담을 진행하고 학생들의 필요에 의한 여러 가지를 도와주기 위해서 굉장히 많이 노력을 했고요. 그런 선생님들이 학교에서 굉장히 많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담임 선생님이 교과 지도도 하셔야 돼서 학생들의 마음에 대한 내용을 잘 대화를 통해서 얘기해주지 못할 때 그런 역할을 담당하는 선생님들도 학교에 배치되어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이런 식으로 학생들의 어떤 마음 건강을 위해서 학교에 선생님이 계신다는 것, 네, 상담 선생님이 계시니까 언제든 뭔가 도움을 청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학교에서 우리 친구들이 도움을 요청하기 전에 미리 파악해서 하면 참 좋겠는데 부모님들 학교 다니실 때보다 학생 수가 줄어드는 건 사실입니다. 근데 그 여전히 학생 수가 많아서 학생들이 먼저 오기 전에 선생님들이 파악하기는 어려운 건 현실이고요. 그래서 도움을 요청했을 때 선생님들이 적극적으로
도와드리려고 노력하고 있다는 점만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고등학교 선생님을 제가 모셨으니까 여쭤보고 싶은 게 저희 의지의 모아모아에서도 일반고 신설 문제나 고교 학점제 문제들을 다루면서 아이들의 진로 혹은 이 제주도 사회의 조금 독특한 이 고입 방식에 대해서 이야기가 계속해서 나오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제주도의 이 독특한 고등학교 입학과 관련한 문제들이 얘기가 됐었는데 선생님들도 이 고등학교 여러 곳을 근무하시면서 어떤 느끼신 점? 이 고입 방식에 대해서 의견이나 경험이 있으시다면 자, 고입제도가 갑자기 크게 바뀐 게 한 3년 정도 지났거든요. 네. 이번에 대학교 가는 친구들부터, 이번 3월에 대학교 입학하는 친구들부터 고입제도가 바뀌어서 무시험으로 학교 내신, 중학교 내신으로만 고등학교 오게 됐는데요. 저는 그 방향이 바람직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중학교 교육과정을 운영함에 있어서 굉장히 어려울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학생들의 진로와 관계된 자유학기제에서부터 고등학교 고교학점제 이르기까지 6년간의 어떤 큰 틀 그림을 그리면서 진행했었으면 더 좋았을 거라 생각하거든요. 고등학교 와가지고 학생들이 고교학점제다 너의 진로에 맞춰서 과목을 선택해라 했을 때 굉장히 낯설어하는 모습들을 많이 봤거든요. 그래서 중학교 자유학기제 할 때부터 본인의 진로와 관계된 생각들을 조금 학생들에게 하게 해주신다면 우리 고등학교에서 학생들의 진로에 맞춰서 본인의 진로를 만들어가는 과정에 조금 더 시행착오가 적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니까 이 친구들 입장에서는 갑자기 고등학교에 왔더니 뭔가 고민해보지 않았던 본인의 진로나 이런 거 고민해야 되고 그 이전부터 조금 더 차근차근 고민할 수 있는 환경과 시간이 주어지면은 학생들에게도 훨씬 좋겠네요. 오늘 마지막으로 얘기 나누지 못하는 내용으로 고등학교 입학을 앞두신 학부모님들을 포함해서 이 자녀를 두신 모든 학부모님들께 하고 싶으신 말씀이 있다면? 저도 이제 두 딸을 고등학교를 졸업시켰습니다. 아 진짜요? 네. 엄청 동안이시네요. 마스크가 큰 역할을 한 거죠. 네. 근데 참 못 믿어왔어요. 처음에는 그 친구들이 가면 잘할까? 이런 상황에서는 어렵지 않게 할까 걱정했는데 지나고 보니까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우리 친구들이 훨씬 훌륭하더라고요. 뭔가 새로운 변화되는 제도, 변화된 환경에서 얘네들이 못할 거야, 내가 여기까지 챙겨줘야지 했을 때 우리 친구들은 선생님 걱정하지 마세요, 저희가 할 수 있는 여기까지고 저희가 못할 때 이 부분에 대해서 도와주세요 라고 말하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걱정했던 것보다 우리 친구들은 참 잘 크고 있구나 하는 희망을 보게 되었었거든요. 그래서 너무 조바심만 내지 말고 때로는 뒤에서 한 발짝 물러서서 지켜보는 것도 우리 친구들의 성장에 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한 발짝 물러서서 지켜봐 주시는 거, 믿음 어린 눈빛으로 그렇게 지켜봐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시간은 신학기 특집 세 번째로 제주중앙여자고등학교 고현옥 선생님과 함께 고등학교 입학에 관련해서 정말 궁금한 것들을 많이 여쭤봤는데요. 오늘 이 자리에 함께 하시면서 어떠셨는지 소감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겠어요? 카메라 앞에서 얘기하는 게 굉장히 낯설고요. 네. 학교에서 유튜브로 입학식 할 때 한번 느낌이 좀 다르세요. 학교 장소가 낯설어서 그런가? 여튼 좀 불편했습니다. 농담이고요. 네. 학교에서 유튜브로 졸업식이나 입학식을 준비하고 행사를 진행했던 거와는 조금 다른 분위기라 살짝 어색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말씀을 잘 해주신 선생님께 감사드리고요. 저희 다음 시간에는 신학기 특집 마지막으로 대입 준비 관련해서 컨텐츠 돌아올 거니까요. 많이 기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의지의 뭐뭐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